그리고 이재명의 공범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공범들 난리 났다. 나도 재판 좀 빼줘. 나는 무죄 내려줘. 이게 나랍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화영이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하고 공범인데, 이재명하고 그 대북송금 사건 공범이죠. 근데 이화영이 자기 재판도 멈춰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재판부에. 지금 뭐 고검에서 자기가 주장한, 이화영 자기가 주장한 이 검찰청 술 파티, 연어 파티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고, 감찰을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공소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재판도 멈춰줘. 이재명처럼. 정말 이 수용자입니다. 지금 재수입니다. 재수 수용자가 최근에 뭐 국정감사에도 나오고 무슨 청문회 한다고 나오고 양복 입고 나와서 이미 다 거짓말로 판명된 뭐 술파티, 연어 파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재판정에서까지 이하에게 나 빼달라고 했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판사들 분위기가 하루하루가 좀 다르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하영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재판 중단을 요구를 했어도 그 일축을 하고, 그러면 감찰 결과, 고검의 감찰 결과, 나오면은, 뭐, 그거 보고 결정하면 되지. 왜 벌써 재판을 빼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정진상도 그 전에, 이재명가 공범입니다. 그 이재명가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성남FC, 이거 전부 다 공범이죠. 그 재판에서 이재명이 빠져나가니까는 정진상도 그 직후에 자기 재판도 빼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재판도 절차 중지를 해달라. 그때 이 정진상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판사한테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혐의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지고 있었던 공적 권한과 직결됐고 정진상은 그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 뇌물 혐의도 어찌 보면은 민간업자가 유동규를 통해 건넨 돈이 정진상에게 전달된 것인데, 이 공소 사실의 내용을 보면은, 전후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과 분리될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면 이재명에게 상당히 불리한 거죠. 이재명과 정진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때 일단 재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재명이 없이는 정진상의 정진상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죠. 정진상의 이 혐의 사실을 줄거리가 만들 수가 없어. 이재명이 재판에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는 정진상도 재판 중단시켜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재명이 빠지니까 공범들이 등달아. 그렇지만 그때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진상 변호사들이 전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쪽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진상에 대한 재판 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죠. 이화영이 그렇게 요구를 하기 전입니다, 이미. 그런데 그때 검찰이 기본적으로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 이재명은 뭐 헌법 84조 어쩌고 하고 하면서 빠져나갔지만은, 아니, 그럼 정진상은 무슨 그걸로 재판 안 받을 거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도 재판부가 재판을 그냥 진행을 하겠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 안에서 합의가 됐다 해서 이제 재판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열리고 있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 이재명 그때 2주에 한 번인가요? 그 대장동 재판 계속 나갔죠. 야당 대표할 때. 그때 이제 그 공범이 이재명하고 정진상인데, 이재명은 이제 빠져나가 버리고 정진상이 남았죠. 정진상이 남아서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재판 좀 빼줘. 나도 재판 안 받을래 했는데 계속 진행이 됐고, 오늘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이 있었는데
남욱 그 대장동 민간업자죠. 남욱 그 변호사가 오늘 이 재판에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정인은 그러니까는 이 정진상 재판에 지난 금요일 날 법정 구속됐죠. 그래서 연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계속 유동규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전에 본인이 했던 진술들을 다 뒤집으면서 유동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하면서 그러니까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을 보호하는 그 발언을 지금 계속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그 전 재판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남욱이 완전히 바뀌었죠. 진술이 바뀌었죠.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전부 다 부정을 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검사들이 자기한테 하더라.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버릴 수도 있고 환부만 토론낼 수도 있으니 너가 선택하라 이렇게 겁박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자기가 유동규에게 건넨 뇌물 3억 원도 과거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유동규에게 준 3억 원의 뇌물이 정진상, 김용, 이재명 같은 이재명 측근에게 전해진 것을 다 알고 줬다. 자기가 3억 원을 그때 유동규한테 주면서 유동규가 이 돈을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줄 거라는 걸 다 알고 줬다. 그 지금까지는 진술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검찰 조사 당시에 유동규가 검사실에 들어와서 그때 진상이 형한테 준다고 했잖아. 왜 기억을 못해? 해서 그래?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갔다. 그전에는 자기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줬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또 검사에게서 들었다. 뭐 나중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바뀐 정언이 인정이 되지 않죠. 보통 한번 진술을 하고 그것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뭐 진술을 번복하고 그걸 인정을 하면 재판이 되겠습니까? 정영학 회계사도 진술을 뒤집고 여러 가지 이재명 쪽에 유리한 발언을 했는데 지난번에 서울중앙지법 오늘 형사 33보고 서울중앙지법 33보고 22부 서울중앙지법 22부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에게 중형을 내린 그 법정에서는 오히려 정영학이 기존 진술을 막 뒤집은 데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스스로 선서를 하고 정언한 내용까지 바꿔가면서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중형을 선고를 했죠. 그래서 이 대장동 일당 중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막 번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그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한번 지금 다시 찾아봐서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공범이 있죠. 거기도 공범이 있죠. 바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정순욱, 지금 강명시 부시장입니다. 정순욱은 경기도 비서실장하고 전 비서실장하고 배소연 씨가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여기도 또 공범이죠. 그런데 그때 정순욱이 본인도 이제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재명을 정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재명은 법인카드 주범격인데 이재명이 재판 추후 지정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재명 정인으로 불러주세요. 우리도 이재명 없으면 재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정진상 쪽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죠. 정진상도 이재명이 몸통인데 이재명은 재판을 어떻게 해? 그건 우리도 빼줘. 이렇게 한 거죠. 이 정순욱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공판을 하면서 이재명을 정인으로 신청을 하면서 이재명이 나와야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공모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순욱 본인하고 뭐 이 배수연 씨하고 공모를 하거나 지시를 했거나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이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약하니까 그냥 공무원이니까는 자기도 재판 빠지겠다. 이하영이나 정진창처럼 그렇게는 말 못하고 아주 소심하게 이재명을 정인으로 불러달라. 근데 정인으로 안 넣을 걸 뻔히 아니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오늘 찾아보니까 10월 20일에 그때 재판이 있었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인 신청했던 거 철회. 정순욱이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정인으로 신청했는데 당시에 피고인과 소통 없이 신청한 것으로 이 신청을 철회한다. 압박이 있었겠죠. 압박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공범들이 나도 재판 빼달라. 지금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을 이게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사법 질서가. 그리고 또 김용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1심, 2심에서 전부 다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징역 5년 받았죠. 여기서 이제 그 대법원만 남겨놓고 있는데 김용은 그때 대장동 일당에게서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 호남 조직 만드는 그 자금을 20억 원을 달라고 했다가 한 8억 원 정도 갔을 때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됐죠. 그래서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이에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나와 있습니다.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대법원 앞두고 대법원 곧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런데 김용은 아예 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이렇게 법원에 압박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쭉 나서가지고 그쪽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라. 이 정치인들이 법원 앞에 가서 대법원 앞에 가서 이 사람은 무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다반사가 돼버렸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게 나라냐는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